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여준 작은 행동 하나로 아,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시하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한 50대 여성분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박성훈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박성훈 씨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마음은 참 좋은데 일은 좀 답답한 편이죠.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정미경 씨의 마음에는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때 바로 선을 긋지 못하고 그냥 농담이겠지 라며 넘어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박성훈 씨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사업 운영권까지 자신 쪽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반드시 더 큰 상처가 찾아옵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작은 행동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오늘은 바로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순간적으로 드러나며 한 번 나온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첫 번째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담실에 온 40대 남성 김도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현 씨는 평소에는 친근하고 상냥해 보이는 직장 상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상사가 청소 아주머니에게 무례하게 반말을 하고 지나가는 말투에서 경멸이 묻어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늦게 치우네.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도현 씨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 앞에서는 웃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차갑게 돌변하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할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윗사람에게는 늘 공손하면서도 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런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얼굴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존중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약자에게 베푸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도현 씨는 결국 그 상사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저 역시 같은 상처를 당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무례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분명 경고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하지만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징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50대 여성 박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와 자주 일상을 나누며 서로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친구의 얼굴에 스쳐간 미묘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와, 축하한다. 그런데 내 딸은 진짜 운이 좋았네. 요즘 경쟁 심한데 그 점수로도 붙다니. 말은 축하였지만 그 속엔 분명히 시기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말할 때마다 이 친구는 항상 운이 좋았다거나 내 덕은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말했어. 그동안 못 본 척 했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친구와 동료라면 나의 성취가 곧 자신의 기쁨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시기와 비교심에 휩싸인 사람은 칭찬 속에서도 독을 숨깁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주변에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좋겠다. 하지만 하고 이어지는 말로 여러분의 기쁨에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경고 신호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을 가리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연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내 성취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결단은 쉽지 않았지만 그 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인의 성공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만큼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호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보지만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약속과 책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30대 남성 이현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수 씨는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함께하자며 계획을 세우던 친구였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맡은 건 아니잖아. 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한두 번이 반복되자 현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현수 씨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약속과 책임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뢰의 최소 단위라고 부릅니다.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려면 그가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행동은 꾸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수 씨의 사례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번엔 내가 이해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그 이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점점 더 무책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여러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약속을 자주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결국 여러분이 대신 감당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고 신호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호는 더욱 교묘하지만 한번 드러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남의 약점을 즐겨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한 40대 여성 최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주 씨는 직장에서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와 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경제적 고민, 건강 문제까지 솔직히 털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힘들대. 남편 사업도 잘 안 풀린다더라. 그 말에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고 은주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이 사람은 내 허점을 드러내는데 사용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남의 고민이나 약점을 듣고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그것을 무기 삼아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거나 타인의 시선을 조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지배 욕구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자신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은주 씨는 그 일을 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겠다. 누가 내 편인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그 후 그녀는 신뢰할 만한 소수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가볍게 꺼내는 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을 본 겁니다. 한번 드러난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거리를 두어야 여러분의 마음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단 한 번만 보여도 즉시 멀리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본성의 단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50대 남성 장세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준 씨는 평소에 온화하고 점잖아 보이는 지인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겉으로는 유머러스하고 친근했기에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일로 의견이 엇갈리자 그 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거친 말투와 날 선 태도가 튀어나왔습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내가 본 건 껍데기였구나.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드러내는 태도는 그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 아무리 온화해 보여도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트레스 하에서의 진면목이라고 부릅니다. 즉, 압박이 가해질 때야말로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이유로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있지 않나요?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며 결국 두려움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사람. 그렇다면 이미 본성을 본 겁니다. 단 한 번의 분노 폭발로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더 큰 상처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장세준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노를 마주하며 내 마음을 깎아먹지 않겠다.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그 후로 그는 인간관계에서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조언과 따뜻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힘없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얼굴을 보이는 순간 그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둘째,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와 비아냥을 섞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릴 사람입니다. 셋째, 약속과 책임을 대하는 태도. 사소한 약속도 가볍게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마저 배신하게 됩니다. 넷째, 남의 약점을 다루는 태도. 여러분이 털어놓은 고민을 위로의 말이 아닌 공격의 무기로 삼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분노를 다루는 태도. 압박이나 갈등 앞에서 무례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다치게 할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한번 드러난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보여준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과 평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순간을 줄이고 진심으로 존중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과 더 단단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멀리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지혜와 위로가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진심이 가득한 인연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